여기 한 한국인 초등학생이 무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낯선 나라 캐나다에서 모진 핍박과 동정어린 시선만을 받아왔던 한국 가족들은 딸아이에게 보낸 도시락 하나가 모두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는데요. 과감하고 용기 있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연입니다.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던 중 무역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캐나다 발령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을 암시했어요. 한국을 떠나 캐나다의 작은 도시 할리팩스로 이사한 첫날 이 경험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민 준비를 마친 후 낯선 나라 캐나다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약간의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았어요. 택시 안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참 궁금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낯선 모습들이 보이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이렇게 높은 하늘로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부터 새로운 땅에서 생활하게 될 텐데 한국의 따뜻한 봄날과 맛있는 음식들이 그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승객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여행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 승객이 저도 처음 방문하는 곳인데 기대가 큽니다 라고 하자 저는 우리 모두 새로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합시다라고 답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한 날은 겨울 한복판이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 차가운 바람과 강한 눈보라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스카프로 몸을 감싸며 이곳은 한국과 확실히 다르며 매우 추웠습니다. 짐을 찾은 후 다시 택시를 타고 할리팩스 시내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님께서 이 도시는 가족들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금세 익숙해지실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마음이 놓이며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짐을 느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후 가족과 함께 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첫날 저녁 부엌에서 가족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차린 불고기와 떡갈비, 김치찌개로 저녁을 나누며 내일을 맞이했죠.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눈 덮인 풍경을 보며 소연이의 첫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가 컸죠. 길가에 서 있던 이웃 한 분께서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신가요? 도착하신 건가요? 라고 인사해 주시자 저는 네, 우리 가족이 오늘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학교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큰 건물을 바라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긴장이 교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학교 정문 주변에는 여러 학부모와 학생들이 모여 첫 만남의 어색함 속에서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학교에 들어서자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소연아, 첫날이니 너무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적응하세요 라는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큰 안심이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책상과 의자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 붙은 교육자료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누군가 왔고 옆자리 친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나는 티나라고 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어? 라고 물었고 소연이는 나는 한국에서 이사 왔어. 앞으로 잘 부탁해 라며 금세 서로의 안부를 묻고 친해졌대요. 집에 도착한 후 저녁 시간에는 가족 모두 오늘 겪은 일들을 서로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학교와 동네 분위기가 생각보다 따뜻하네. 우리 소연이도 금세 적응할 것이라 믿어. 소연이는 오늘 선생님과 친구들이 참 친절했어요. 약간 떨렸지만 재미있었어요 라고 전하며 밝게 웃었고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확신이 커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 급식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소연이는 학교 급식 메뉴가 매일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치킨 너겟 등 비슷한 음식만 나오자 점심시간이 즐겁지 않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온 어느 날 소연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급식이 느끼하고 질려서 안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요. 라고 말하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엄마 우리 집 도시락 싸줘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처음엔 조금 망설였어요.
캐나다 친구들이 한식 도시락에 낯설어 할까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연이는 단호하게 내 친구들도 각자 도시락 가져오니까 우리 집도 도시락 먹어보자라고 하자 제 마음 한켠에서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원하는 모습이니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첫 한식 도시락 준비를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 들어서 재료들을 살펴보며 소연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연아, 오늘 처음 한식 도시락 준비할 건데 어떤 메뉴가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소연이는 엄마 김밥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우리 반 친구들도 좋아할 거야 라고 답했어요. 저는 김밥이면 밥도 있고 야채도 많으니까 괜찮겠다며 재료들을 썰기 시작했죠. 소연이와 함께 작업대에 앉아 재료들을 손질하면서 소연아, 먼저 채소들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하자 고 말했어요. 소연이는 엄마 내가 당근 먼저 썰어볼게 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밥에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간을 맞추는 과정을 거쳐 김밥 말기 전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김 위에 얇게 밥을 펴고 준비한 재료들을 올리는 순서를 정리하며 이제 김 위에 밥을 고루 펴고 채소, 단무지, 오이 등 재료들을 올려보자. 재료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맛있으니까. 김밥이 완성되자 소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 맛있어 보인다. 내일 친구들이 이 김밥 먹으면 깜짝 놀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소연이가 도와준 덕분에 맛있는 도시락이 완성됐네. 내일 학교에서 소연이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며 마음속에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소연이는 점심시간 전에 반 친구들과 모여 도시락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소연, 이 음식은 뭐야? 어디서 먹어본 거야? 하며 물었을 때 소연이는 우리 집에서 엄마가 직접 준비했어. 김밥이라고 하는 거야. 특별하지라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연이의 도시락을 바라보며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물론 선생님께서도 소연이의 도시락을 보렴. 너무 예쁘지 않니? 야채들도 골고루 있네. 라고 칭찬의 말씀을 전해주시자 소연이는 자신감이 붙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소연이는 오늘 학교에서 김밥 덕분에 친구들이 많이 칭찬했어. 선생님하고 친구들이 엄청 맛있대. 라고 전해주었어요. 이후 학교에서 글로벌 푸드데이라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이날은 학생들이 각 나라의 전통과 음식을 직접 체험해보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날입니다. 학교에서는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음악, 춤, 음식 등을 소개하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통해 우리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었기에 한식 부스 체험을 맡게 되었습니다. 준비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는 부스의 구성과 운영 계획 수립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측과 미리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스 운영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체험 진행 방식, 시연 시간, 참여 학생 수, 안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미팅을 진행할 때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습 공간과 시연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전달드렸습니다. 미팅 중에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이런 체험 부스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전해주셔서 저는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교 복도와 강당은 각 나라를 상징하는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탈리아의 큰 피자와 떡과 파스타를, 또 다른 쪽에는 멕시코의 타코 모자와 브리또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 부스는 태극기와 무궁화 그림에 들어간 액자 등 전반적으로 행사장은 각 나라의 전통 색상과 소품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다채로운 행사의 분위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준비한 부스가 그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해 부스 운영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며 부스의 책상, 의자, 조리도구, 재료들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부스 앞에 마련된 안내판과 체험 순서도 차례차례 확인했죠. 소연이는 엄마 우리 것이 제일 예뻐요. 친구들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행사 시작 전 레일라 선생님께서 부스 운영에 관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부스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각 문화와 음식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부스 운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체험 부스 운영 시간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부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를 방문한 첫 번째 학생은 김밥 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라며 질문했어요. 저는 먼저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준비한 채소와 단무지를 올린 다음 말면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한 학생은 김밥을 말다 터져버렸지만 우리들은 격려하며 하하호 웃음을 지었습니다. 체험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재료를 만져보고 도구를 사용해보며 김밥을 만드는 실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몇몇 학생들을 도와주며 밥에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적당한 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밥이 고루 섞이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했을 때는 작은 숟가락을 이용해 평평하게 펴주면 됩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채소를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며 물었고 저는 채소는 재료별로 균등하게 올려야 김밥 전체의 맛이 균형을 이룹니다. 라며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체험 부스에서는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실습을 진행하며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그룹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내 김밥은 채소가 더 많이 들어갔으니 더 건강할 거야 라며 토론을 벌였고 다른 그룹에서는 내가 만든 김밥은 밥이 많아서 배부를 거야 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각자 다르게 만들어진 김밥이 모두 멋지니 서로를 위해 박수를 쳐줍시다 라며 격려했어요. 부스 운영 중 부모님들도 체험 부스를 방문해 학생들이 만든 김밥을 시식해 보셨습니다. 한 학부모께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김밥을 먹어보니 정말 신선한 맛이 납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한 경험이 앞으로 식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중 레일라 선생님께서 오늘 부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기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준비한 보람을 느낍니다. 라며 답변했어요. 이때 소연이는 엄마 친구들이 모두 김밥 만들기에 열심히 참여해서 재미있었어요 라고 전해주었고 저는 그 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체험 부스가 종료된 후 학생들과 함께 오늘의 체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학생이 오늘 김밥 만들기 체험이 제일 즐거웠어요. 집에서도 꼭 해보고 싶어요 라며 소감을 전했으며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니 준비한 보람이 크다고 느낍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글로벌데이 체험 부스 준비와 진행 과정은 저와 소연이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글로벌데이 행사가 끝난 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특히 한국 부스의 김밥 만들기 역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행사 후 며칠 뒤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장소는 학교 강당의 작은 회의실이었으며 여러 학부모와 학교 측 대표 그리고 교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모였습니다. 학부모 회장 크리스티나께서는 회의를 시작하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다양한 음식에 노출되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참석한 학부모들과 소통하기 위해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번 행사에서 한식 도시락 체험 부스를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했습니다. 라는 취지로 제 의견을 전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직접 준비한 김밥의 영양 구성과 정성이 담긴 맛에 대해 설명하며 한식이 학생들의 식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크리스티나 회장께서는 외국 음식이 과도하게 노출되면 아이들이 전통적인 식단에서 벗어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를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학부모들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과 함께 일부는 저의 설명에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너무 새로운 음식에 익숙해지면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걱정을 나타내셨습니다. 회의 중 저는 준비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김밥의 영양적 장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조사 결과 김밥은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 중 몇몇은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의에서는 갈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점차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부모께서 혹시 다른 나라의 음식과 비교한 자료는 없는지요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한 다른 자료들을 꺼내어 한국 한식은 단순히 영양면에서만 우수한 것이 아니라 정성이 담긴 조리 방법과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이 강점입니다. 외국 음식과 비교할 때 아이들의 건강과 식습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실 내의 긴장감이 한층 누그러졌고 일부 학부모들은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크리스티나 회장은 오늘의 논의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는 취지를 전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의 이후 학교에서는 글로벌 데이 행사 체험 부스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음식 체험을 정기적으로 학교 급식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한식 도시락 체험 부스의 성공 사례를 근거로 먼저 한식 도시락을 정식 급식 메뉴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식 급식 프로그램에 한식 도시락이 포함된 후 급식실 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앞다투어 김밥과 더불어 나물무침 등 곁들여진 야채들을 잘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학교 측과 협력하여 새로운 급식 메뉴 도입에 따른 영양 개선 결과와 잔반 감소 효과에 관한 자료를 제작해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식 도시락 도입 후 학생들의 채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잔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자료에 명시하였고 이 자료는 여러 차례 회의와 설명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학부모회의에서도 이번 급식 프로그램 개편을 계기로 불고기와 된장찌개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포함하자는 목소리도 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며 식습관을 개선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비롯한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급식 프로그램 개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신문의 할리팩스 국제초등학교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 도입으로 건강한 식습관 유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가족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소연이와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식사하고 학교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소연이는 내가 만든 김밥이 급식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 친구들도 엄청 맛있대. 라고 말해주어 우리 가족 뜻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히 김밥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체부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우체통이었습니다.